자, 여러분들의 꽉 잠겨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간이고요.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시장에 대한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항공주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도 항공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뭐 국제 유가의 하락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항공주의 경우에는 이번 2분기 실적이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할 것 같다. 뭐 네. 미국 쪽에서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우리나라 항공주들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그거는 그냥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아, 그래요? 네, 코리안 스타일은 또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변화, 어제 실적 발표한 거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향을 끼치겠지 하고 나오는데 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그런 입장 쪽에서 아마 미국의 훈풍이 그대로 연결될 것이자는 이제 또 저희는 코로나19 다시 확산 기조로 가고 있고, 네. 그러면은 약간 또 부담되는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유가는 또 마침 이날 또 급락하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부담감은 좀 덜었다고 하는, 항공유 쪽에 대한 부담감은 덜었어도 또 하나 환율은 아직 만만치가 않죠. 네네. 여전히 1,300원대 이상으로 들어가는 원화 약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일단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 숙제도 만만치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 3일 내 빠르게 밀리던 거 LCC 업체 쪽으로는 바로 반등은 하는데 이를 또 돌파를 강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여객이나 또 이제 운송업장 입장 쪽에서 QA 확대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에 해답을 못 보여준다. 그러면은 반등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 반등을 통해서 혹시 좀 물량이 많으시거나 네. 아니면 좀 최근에 아유 이거 밀려서 어떻게 하고 답답하셨던 분들은 좀 비중을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항공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시에는 약간의 비중을 줄여놓는 방안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궁금한 게 바로 DB하이텍인데 이 DB하이텍 물적 분할 미확정 소식이 있었고 어쨌든 뭐 지난 밤새 어제는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이 DB하이텍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보면서 참 열불이 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실적 가지고 그래도 뭐 앞으로 뭐 오더컷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 회사의 뭐 내년 중반 때까지는 거의 예약된 실적이고 큰 변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주가는 줄줄 밀리다가 이제는 하다 못해 물적 분할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참 시장에서 실망감이 집중됐던 모습들이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결정된 거보다는 내부적인 회사 이제 지주사와의 사업회사의 관계도 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흐름들 쪽에서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지주회사 전환으로 할 때 필요한 물량을 획득하는 이제 과정들도 좀 나올 겁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이제 지분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올 텐데 이런 이제 복잡한 얘기 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8인치 웨이퍼 쪽에서 네네.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강점들이 바로 꺾일 것이냐 아니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도 아마 생각하는 그 수준 정도는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적 변화 외에 저희가 알고 있던 어떤 외부적인 뭐 내부적인 관련된 쪽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 부분들은 이용을 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워낙 한 번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게 뭐 그대로 또 이제 바로 반등을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다만 4만 원대 밑으로라도 계속 테스트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다른 거 모르겠다. 실적만 보고 가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씩 더 모아서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실적 발표 때나 아니면 다음 변화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인데 아깝습니다. 이런 이슈에 따라 흔들리는 DB하이텍을 보면서 네. 참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물적 분할을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다면 네. 사실 이 정도 아닐 것 같은데 이미 한 2차례 정도 우리가 물적 분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LG화학과 뭐 현대중공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아는데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고 나니까 참 주주분들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펀더멘털은 지금 훼손된 게 없기 때문에 펀더멘털 훼손 없는 상태에서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 하락한 거는 오히려 조금 시간을 걸릴지언정 그래도 이용해보는 게 낫다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약간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종목 이름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오르비텍이고요. 일단 강해지는 원자력, 더해지는 기대감이라는 제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원자력과 항공기 정밀 부품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이름 자체도 좀 오를 것 같죠, 네. 회사가. 네. 그러니까요. 그런 쪽에서 이제 요즘에 가장 또 핫한 이제 원자력 쪽이나 네. 그리고 또 항공 정밀 부품, 특히 이제 원자력 관련된 쪽은 이제 보통 저희가 원자력 관련된 쪽에서 발전 사업 쪽에서 어떤 이제 원자력 안전 관리나 방사성 폐기물 관련된 쪽에서 계속 용역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방사선 관리 용역 시장 점유율 한 2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지금 보게 되면 나머지는 다 약간 비상장 회사들이죠. 네. 그래서 한 두 번째 18% 정도까지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죠. 상장 기업 가운데는 그럼 최대 기업은 맞네요. 그렇습니다. 예, 상장 기업 중에서는 딱 그냥 빨간색, 노란색으로 눈에 띄네요. 네.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눈길이 가는 게 특히 ISA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이 회사가 갖고 있었던 강점이 비파괴 기술 검사입니다. 비파괴 네. 기술 검사.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세차 안 하고도 네. 안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그거를 내부를 또 검사할 수 있는 네네.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 진단이라든가 이런 그 검사 전에 또 발전소가 진행되는 과정 쪽에서 모든 어떤 기술로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네네. 되면 안전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시스템이겠죠. 이런 쪽에서도 강점을 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 2013년도부터 이 항공기 정밀 부품 관련된 쪽에서 사업을 진출하면서 거기서 관련된 인증을 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뭐 리오프닝 쪽이 좀 되다 말다 하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여전히 항공기 쪽에서는 수요가 계속 더 확충되기 시작한다라고 그렇죠. 하게 네. 되면 이쪽에서도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 것이다. 한쪽도 어떤 두 가지 축을 가져가는데 그래도 매출 구조는 여전히 원자력 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르비텍, 이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기다 항공기 정밀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뭘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원자력의 재주물. 아무래도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는 원자력이니까 관련된 네.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빼고요. 네. 오늘은 에너지 쪽은 다 조정이네요. 네네. 유가가 흔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유가 따라서 흔들려서 이제 원자력 뭐 신재생 에너지 다 그냥 끝이냐? 아니겠죠. 이번에 유럽에서도 어떤 러시아와의 손절이 네. 나온 이후로 그때부터는 계속 또 에너지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가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도 원자력 그리고 또 LNG 가스는 포함시키겠다. 텍소노미를 계속 또 이어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겠죠. 네.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하루 이틀 들어서 계속 정부에서 원자력 얘기 챙긴다 라는 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동될 수 있게 지금 건설 중이었던 또 약간 멈췄던 가동 원전에 대해서도 계속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수혜도 같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이 회사가 이어가는 이 저준위 네네. 폐기물 방사능 관련된 쪽에서도 아마 어떤 관련된 가동전 처분 시설에 대해서도 이 그러니까 필수 요건이죠. 이쪽에 네네. 대해서 같은 라이센스와 함께 연결시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쪽도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원전 해체 시장과 관련된 쪽에서도 지금 벌써 선점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또 자격증 보시면 뭐 Q등급 쭉 나와 있고요. 그와 함께 또 관련된 혜택 기술이나 또 울산에 관련된 250평 규모의 방사능 분석센터까지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준비 잘했다. 그러면 지금같이 원자력에 대한 관점들이 기대감이 커질 때는 당연히 한 몫을 하겠구나.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2분기 실적이 바로 키워드인데 사실 저는 정책 수혜주의 가장 큰 약점이 가끔 발생하는 게 네. 실제 지금 발생하지 않는 실적이 좀 기대감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좀 그게 조금 불안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습니다. 얘는 어떨까요? 작년부터 일단 실적은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고요. 네네. 지금 기준을 보게 되면 확 올라왔네요. 지금 매출이 78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억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게 한 번의 변화는 나왔고요. 네. 그런데 이제 1분기는 또 주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준비 기간이었고 그럼 2분기 때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가는데 그냥 1분기와 비슷하게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냐 오히려 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변화의 시초가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정책 관련주다 보니까 당장에 말씀하셨던 실적보다는
지금 이제 변화의 중심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의 변화가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계속 또 얘기가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 변화를 당장보다는 꾸준하게 보면은 성장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비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르비텍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가격 전략을 정리해 주시면요. 네, 어제 보니까 또 금세 가격이 쭉 올라와서 한 7,000원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 타고 움직이는 종목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네.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 7,000원대 정도로 7,000원대 밑으로 보시면서 매수가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는 한 8,5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5,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비텍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서현이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뭐 네. 투자자분들께서도 익히 아는 그런 기업일 거고, 네. 일단 글로벌 자동차에 올라탄 기대감이라는 제목을 꼽아봤습니다. 키워드 한 가지 볼게요. 자, 키워드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자동차 내외장 부품. 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서현이화는 잘 모르겠다. 네. 근데 아는 건 나는 한일이화 한다라는 분이 네. 계셨었죠. 네. 예, 한일이화에서 인적 분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내장, 외장 부품 모두 한다. 그리고 또 소형 상용차의 시트도 한다. 그런 네네. 쪽으로 보시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나오네요. 지금 이거저거 다 하네요. 보면은 너무 많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콘솔부터 뭐 도어 트림 이런 것들 다 있는 가운데 외장에서도 뒤에 범퍼부터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들 그냥 중요한 여기 다 둥그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동차를 구성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소소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부품들 네네. 이런 거를 다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쪽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아마 연결이 될 텐데 사실 저는 이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도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네. 두 번째 키워드가 해소가 돼야만 이게 가능한 이론일 것 같아서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동차 출하량의 개선. 그렇죠. 지금 아직 개선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지난번 인도 대수에서 네. 확인을 했는데 네.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개선이 되는 징후가 나오기 시작하죠. 일단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네네. 해외 쪽에서도 서서히 뭐 아주 낙수물 떨어지듯이 네네. 예, 이어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폭스바겐에서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올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여전히 풀리진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서현이화가 진출한 해외 쪽의 브랜드나 네. 또 국가를 보게 되면 벌써 22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외 쪽에 진출해서 나머지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제 서서히 출하량이 개선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들은 오히려 또 출하량과 함께 같이 매출이 증가되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런 따른 실적 변화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자동차 내외장재다 보니까 내연기관 쪽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앞으로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이런 쪽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다 봤을 때 이 회사가 한 글로벌 5개 정도 연구센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각 또 나라에 맞게 또 그 나라에 맞게 이어가는 전기차에 맞는 제품들을 또 충분히 연구하고 성과를 내겠죠. 그런 쪽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변화들은 글로벌 메이커들이 좀 개선이 나오기 시작하는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또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눈길이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글로벌 자동차의 그 출하량, 그러니까 네. 생산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3분기 연속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었네요. 네. 자,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2분기 성적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2분기 성적표는 아주 기대감을 키우지 못하겠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작년에 턴어라운드에서 나왔던 실적과 함께 지금 예상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예상하는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 자체가 2조 5천억입니다. 거기다 영업이익이 980억, 한 48%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이 정도로까지 강한 성과가 나오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영업이익 한 1,000억대까지 나오는 회사가 네. 왜 시총이 2천 몇백억밖에 안 될까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만큼 저평가가 좀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대적으로 자동차 쪽의 출하량이 좀 아직 위축돼 있다 보니까 좀
덜 할 거야라고 하는데 실적은 먼저 개선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저평가다. 저평가도 좀 심화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을 따라서 안 그래도 지금 현대차, 기아차 실적 기대감 높은데 네.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나 부품주 쪽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은 이제라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서현 이화에 대해서 사실 저도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가격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금세 여기까지 올랐네요. 제가 봤을 때는 8,100원, 200원대였는데 네네. 아마 제 예상으로는 8,500원대 이상보다는 한 8,500원대 밑에서 한 8,300원대 사이 이 정도쯤에서 대응한 전략이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길게 높게 잡으려고 하다가 네. 1차로는 한 11,000원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가 잘못 나갔네요. 32,000원이면 너무 좋겠네요. 네, 네, 그거는 아니고요. 예, 11,000원대. 11,000원. 네, 네. 손절가는 7,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8,500원 아래쪽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1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시원하게 풀어줄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